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검찰 조사에서 홍준표, 현재는 대구시장입니다만은 전에 경남지사를 했잖아요. 예, 예. 홍준표를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폈다고 그래요. 거기 예. 무슨 진술서서 6장에도 홍준표를 뭐 5항인가요? 뭐 넣어가지고 자세히 해놓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과거에 경남 도지사 할 때 그 축구팀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경남 FC가 있습니다. 경남 FC. 거기에 후원금 받았는데 왜 거기는 수사 안 하고 왜 옛날 전두환이가 왜 나만 그래 그랬잖아요. 왜 나만 그래 뭐 그런 얘기처럼 그러고 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 거죠. 변호사가 홍준표는 대가성으로 뭘 봐준 게 없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원해서 경남FC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때 저 넥센, 현대, 위아부터 받았어요. 네. 액수도 적어요. 네. 여기는 단위가 크잖아요. 네. 액수도 적고 대가성으로 뭘 특별히 여기에 봐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홍준표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두 가지 요건이 딱 맞아야 하지 그렇죠. 예, 부정한 청탁이 있거나 또 대가성으로 뭘 봐줬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거나 도지사가. 근데 여기는 대가성이 뭘 봐준 게 없어요. 홍준표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7년에도 이 수사가 그렇습니까? 오래됐는데 2017년에도 그 트위터에 그런 걸 올렸죠. 홍준표가 넥센이나 현대 위아 대표한테 후원금 기부받았는데 왜 홍준표는 안 하고 나만 그래 그랬는데 그거는요.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 단속하니까 걸린 사람이 면허증 달라니까 항의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 자동차 많이 갔는데 왜 나만 그래? 그런 거랑 똑같은데 교통순경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낚시하는 낚시꾼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 다 잡냐? 예? 재수없는 물고기 잡는 거지. 뭐 그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이가 한 거는 성남 FC는 너무 규모가 크고 너무 또 뚜렷이 대가성 있게 용적률이라든지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홍준표 다음에 경남지사 한 사람이 김경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또 지금 개선장군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하고 닮아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이죠. 뭐 양산에 가서 또 거기 앉아있는 도사 한 분하고 또 만났다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던데 이 사람도 경남지사 하면서 경남FC 구단주 자격으로 BNK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후원금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또 김경수 얘기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자기 편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편이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억 5천을 받아서 뭘 봐줬다. 네, 그렇죠. 뭐 인허가를 내줬다. 특혜를 줬다든가. 했으면은 그것도 제3자 뇌물인데 지금 김경수가 받은 거에 대해서 대가성이 아직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도지사는 광고하고 협찬 받는 거는 그거야 권장 사항이죠. 하지만은 그걸 매개로 해서 뭘 봐주고 이권을 배분하고 이거는 범죄라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딱 떨어지는 게 부정한 청탁, 거기다 대가성, 그리고 시장으로서 인지했다는 이 세 가지 구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특히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국정농단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3자 뇌물죄로 이 구속영장 발부되고 거기에 따라서 형을 받는 것을 그 당시 당 대표로서 다 보고 있었고 체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남지사 있으면서 그걸 피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그 돈 받는 거 인지는 확실히 한 거지만. 그렇죠. 성남시장 이재명은 너무 무분별하게 겁도 없이 그냥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막 조폭들하고 어울려서 막 그냥 돈에 대해서 그 좀 가릴 거 가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만 해도 검찰 출신에다가 또 옛날 성완종 리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항상 혐의 선상에 오르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를 땐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던 거죠. 그냥 막 봐주고 그냥 조폭이 자기 책상 위에 발 올려놓고 있어도 옆에 서서 내시처럼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도덕적인 이 관념
이 법에 의한 절제력 이런 거가 거의 없었던 거죠. 제가 아는 장관들 몇 명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하다가 장관까지 오른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자기 관리 철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도 한 채 이상 안 사고 네. 철저하게 자기 관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그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네. 청문회 때 야당원들도 뭐 저런 검찰총장 후보가 있느냐고 그럼요. 그랬잖아요. 마누라들도 아주 소박하고 제가 아는 장관 하나가 이 장인 상당했는데 거기 무남동 요외딸이니까 장관이 사실상 현직 장관이에요. 사실상 상주잖아요. 네. 조문객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이번에 김기현 의원도 네. 뭐 아들인가 네. 장가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몰랐다고 그러네. 그건 잘한 거예요. 네. 옛날에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할 때 아마 줄을 저쪽에 저쪽 어디에 저 강북에 있는 유명한 결혼 삼천각 예. 거기서 했는데 그때 줄이 그 몇 킬로 섰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아마 돈을 아마 수십억 챙겼다고 봐야 되죠. 예, 전 다 수금했어요. 근데 김기현은 저는 이거 하나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뭐 김기현 측은 통해서 승근이 윤 대통령 전화 받았다는 거를 자랑하려고 윤심이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했지만 자기 기륭사를 알리지 않은 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장관고 자기 장인상 무남동료 장인상 사실상 상주인데도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야, 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한테 윤영, 나 저 친구거든요. 편하게 와서 그냥 시간 되면 한번 오시오. 그래서 대전까지 불이나크에 가서, 가서 소주 한잔하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 이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예? 아무 돈이나 막 처먹고 봐주고 이런 이 암흑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재명이는 우리 속된 말로 대권에 너무 눈이 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먹을 것 안 먹을 것 네.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죠. 그냥 먹어대고 그렇죠. 인허가 내주고 네. 성남 FC 잘 운영했다 했고 봐라 내가 이렇게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또 대북 관계에서도 내가 다 물고 텄어. 그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하고 네. 이렇게 또 아태해보고 작작한 거 아닙니까? 또 깡패들, 그 사이비 정치인들하고 한몫이 돼가지고 저렇게 무절제하게 한 거죠. 네. 그게 하나하나 이게 자꾸 터진 거죠. 그리고 또 그 형수 욕설이라든지 뭐 배우 김부선 얘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은 진짜 옛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예, 그렇습니다. 자기 몸부터 좀 다스리고 자기 가족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해야지 저렇게 자기 관리도 안 한 상태에서 뭘 하겠냔 말이에요. 왜 그 옛날 학자들이 신독이라는 말이죠. 신독. 예, 혼자 있을 때도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남이 볼 때처럼 가다듬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신독. 이런 정신. 이게 학자 선비의 정신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은 보면은 너무 막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자 선미보다는 장사꾼이랄까. 장사꾼도 제대로 된 장사꾼이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해먹고 뭐 이런 장사꾼이죠. 예.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러나요? 그 아버님이 예. 그 담배 네. 판 거 그 네. 돈 가지고 그 네. 동네에서 이제 누가 한 사람이 네. 그 갖고 가서 팔아가지고 돈 나눠주잖아요. 네. 그 돈 가지고 돌이 짓고 저기 가지고 다 잃고 성남으로 튀었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얘기 안 하면은 여기는 또 고소 대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 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예. 근데 옛날에 야반도주.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야반도주가 많긴 많았어요. 했습니다. 갑자기 한 집이 아무도 없어 보면은 다 도망가고 빚 도망가고 개 깨져도 도망가고 뭐 노름에도 도망가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서울에는 다 도둑놈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다 도망가면 서울로 가니까. 서울로 갔대. 네, 그래서 서울은 다 도둑놈 살고 지방에 시골에 점잖은 사람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재명이가 홍준표를 물고 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도 변호사니까 다 알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나 뭐 김경수는 이 대가성은 자기가 봐도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불법으로 뭐 인허가 해준 것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그러면 고발을 하세요.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까 네. 홍준표만 하지 말고 김경수도 같이 묶어갖고 하면은 네.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물타기 하고 상대방을 그냥 끌어들이기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수사는 아까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인지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괜찮은 거고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하면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도 아주 길게 한 10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젠가 그 계양을에 가서 그 지구당 뭐 당협인가 그 민생 뭐 탐방한다고 갔는데 거기 가서는 이 공직자가 사적 보복을 위해서 이렇게 공적 권력을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뭐 도둑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냥 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이 지자체장이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도둑입니까? 기업 등치고 한 거를 자기가 법리상 그걸 설명해서 그걸 재판에서 이기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명분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명분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쫓아가서 쪼르륵 쫓아갔어.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친정 가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천 지역구 가서 윤석열 나쁜 놈입니다. 사적인 보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사적인 보복이에요. 옛날에부터 수사하던 거예요.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와서 새로 시작한 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수사를 안 해서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수사 시작한 지 한 4년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듭질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적인 보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어거지를 쓰는 거죠. 지금 성남 FC도 그렇고 대장동 건도 누구죠? 이낙연 저쪽에서 터뜨렸잖아요. 먼저. 그렇죠. 그 자기네들끼리 나온 거예요. 지금 민주당 하다못해 김경수 드루킹. 그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왜 수사 안 하냐고 난리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을 걸어서 시작한 수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적인 보복이라고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대표도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라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을 늘 쥐새끼라고 하는데 쥐새끼라도 살려면은 고향이라도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고양이가 혹시 뭐 잠시 존다든지 할 때 이제 튀야죠. 튀어야 되는데 지금 고양이가 졸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워낙 뭐 센 고양이들 우리나라 제일검이라는 한동훈 이원석 이 투톱한테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못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뭐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일 겁니다. 이제 한갑 전후 될 텐데 아마 오랫동안 살지 않을까. 그래서 한 7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감옥에서는 수염은 못 기르죠. 수염 못 기르겠죠. 70대 한 중반 정도까지 아주 국립급식소에서 아주 웰빙 식사를 하면서 오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